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연사자를 맡게 된 신경민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주제는 Caesar's Congruence라고 가위합동이고요. 이게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설명을 할 예정이고, 제가 이 주제를 선정한 이유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사실 제가 오늘 다룰 주제는 기하학에 관한 재미있는 퀴즈 이런 느낌이에요. 네, 이게 2차원에서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중학 동영 정도의 수준으로 설명이 가능한데 3차원에서부터는 조금 복잡해져서 완전 기하 문제 같지만 다른 분야인 대수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이용이 되는지 한번 소개해보고 싶어서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시저스 컨그런스는 사실 우리가 어릴 때 한 번쯤 해봤던 칠교놀이랑 비슷한데요. 여기 정사각형 모양의 판을 이렇게 쪼개서 이렇게 다른 모양으로 붙여서 만드는 걸 한 번쯤 해봤을 거예요. 이처럼 두 개의 도형이 있을 때 하나의 도형을 직선으로 잘라내서 다른 도형으로 붙일 수 있으면 그걸 보고 저희는 시저스 컨그런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참고로 잘라낸 도형을 붙일 때 이렇게 겹치게 붙이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오늘 주로 다루게 될 본격적으로 알아볼 내용은 다음 정리인데요. 두 다각형의 넓이가 같은 것과 가위합동이라는 것이 동치라는 것을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사실 가위합동일 때 넓이가 같은 것은 아까 가위합동이라는 게 잘라서 붙이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라서 넘어가고요. 지금부터 볼 거는 넓이가 같을 때 무조건 가위합동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일 거예요. 일단 제가 아무 다각형을 하나 갖고 왔어요. 이거를 그냥 보면 복잡하기 때문에 한번 삼각형으로 잘라볼 겁니다. 일단 아무 선이나 그어서 이렇게 자를 수 있고요. 그러면 삼각형이 된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는데 아닌 친구들을 이렇게 한 번 더 자를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어떤 다각형이든 삼각형으로 다 오려낼 수 있다는 걸 보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과정으로는 저희가 삼각형을 다 잘라냈잖아요. 이거를 모두 직사각형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일단 높이가 h인 삼각형 ABC가 있을 때 변 AB랑 변 BC의 중점을 찾고 얘를 AC랑 평행하게 이어봅니다. 그러고 변 AB랑 평행한 직선 하나를 더 긋고요. 그렇게 되면 요 핑크색 두 삼각형이 합동이라는 걸 쉽게 알 수 있겠죠? 우리가 옛날에 배웠던 맞곡지각, 뭐 얻각, 정의각 이런 거 이용해서 하면 그러고 나서 요 수선들을 두 개를 그을 거예요. 그러면 요 두 개의 각이 똑같이 나올 거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요 초록색 두 삼각형도 넓이가 같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너무 당연하게도 요 파랑 색깔 삼각형 두 개도 넓이가 같겠죠. 그렇게 해서 요 삼각형 ABC랑 이 사각형 ACJK가 가위합동이란 것을 밝혀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떤 삼각형이든 오려서 넓이가 같은 직사각형을 만들 수 있는데 사실 이거를 직사각형으로 다 바꾼다 해도 가로 세로가 다 달라서 다루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다음으로 알아볼 것은 높이가 h인 직사각형은 임의의 높이 x를 가진 다른 직사각형과 가위합동이라는 것을 보일 겁니다. 일단 여기서 h의 길이랑 x의 길이를 케이스에 따라서 나눠서 봐야겠지만 시간 관계상 요 한 가지 케이스만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임의의 직사각형의 높이 x가 원래 거에서 뺀 h-x보다 긴 케이스를 한번 살펴볼게요. 저희가 h-x만큼 옆에 이어붙여서 요렇게 그릴 수 있고요. 그러면 이렇게 각을 다 같은 것을 표시를 할 수 있겠죠? 그러고 나면 요 두 삼각형이 합동인 걸 쉽게 파악이 될 거고, 그러면 요 두 선분도 길이가 같겠죠? 그렇게 해서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의 넓이가 같기 때문에
요 사각형과 새롭게 만든 사각형이 가위합동이란 것을 밝힐 수 있습니다. 이 방식으로 아까의 각각의 직사각형의 크기를 조절해서 하나의 직사각형을 만들 수 있을 거고, 얘를 또 잘 조절하면 정사각형으로 만들 수 있겠죠. 이런 방식으로 넓이가 같은 두 도형들을 크기가 같은 두 정사각형으로 바꿀 수 있게 되어서 넓이가 같으면 가위합동이다라는 것이 증명되게 됩니다. 그러면 차원을 한 단계 높여볼게요. 3차원에서의 가위합동은 보시는 그림처럼 다면체를 잘라서 면 길이 붙게 조립을 하는 건데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가위합동이 두 다면체의 부피는 같다라는 정리가 사실 아까처럼 당연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겠죠. 그러면 2차원에서처럼 3차원에서도 부피가 같으면 가위합동일까라는 의문이 들 수 있는데요. 이건 사실 힐베르트가 1905년에 제시한 28가지 문제 중 하나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람들이 생각해 보게 되는데 단순히 변의 길이랑 각으로만 확인할 수 있는 2차원이랑은 다르게 3차원에서는 부피가 아닌 무언가로 확인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고민을 하다가 대수적 개념인 텐서를 도입하게 됩니다. 사실 텐서는 곱하기랑 비슷한 연산인데요. 사실 화요일 세미나에서 자세하게 다루기에는 좀 많이 어렵다고 생각이 되어서 따로 설명을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보시는 그림처럼 머신러닝이나 물리학 등 다양하고 많은 곳에서 사용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고요. 텐서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고급대 수학을 수강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나의 개념을 더 알아야 되는데요. 바로 그룹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룹을 정의하기 위해선 조건 네 가지가 필요한데 첫 번째 조건은 그룹 G는 연산 스타일에 닫혀있는 집합이어야 합니다. 딱 여기서 1학년 분들 같은 경우 닫혀있다는 말이 생소하실 텐데요. 제가 여기 그림처럼 이렇게 연산 스타를 저렇게 정의를 했어요. 저 그림은 초등학교 문제집에서 많이 보셨죠? 그래서 셋 G에 있는 어떤 원소 AB를 가져와서 연산을 한 새로운 C라는 값이 나왔을 때 이게 똑같이 원래 집합 G 안에 들어있어야 합니다. 이럴 때 저희가 닫혀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조건은 결합법칙을 만족해야 하는 건데요. 즉, 결합법칙은 다 아실 거니까 이그젬플만 하나 들려드리면 2 더하기 3 더하기 5를 계산을 할 때 2 더하기 3을 먼저 계산하나 3 더하기 5를 먼저 계산하나 값은 똑같이 10으로 나오겠죠. 이렇게 어떤 원소 ABC에 대해서도 괄호의 위치에 관계없이 결과가 바뀌지 않는 것을 보고 저희가 결합법칙을 만족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 조건은 항등원이 존재해야 하는 것인데요. 항등원이라는 건 자기 자신과 연산을 했을 때 똑같이 자기 자신이 나올 수 있게끔 하는 엘리먼트를 뜻해요. 예를 들어서 저와 더하기가 주어져 있는 정수집합을 한번 고려를 해볼게요. 그러면 어떠한 정수에다가 무언가를 더했을 때 자기 자신이 나오려면 0을 더해야 되겠죠. 그래서 정수집합에서의 아이덴티티는 0이 되고요. 마지막 조건은 여건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건이란 건 아까 봤던 항등원 있죠. 이게 자기 자신과 무언가를 연산을 했을 때 항등원이 나올 수 있게끔 하는 친구를 여건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봤던 더하기가 있는 정수집합을 살펴보면 여기서 5라는 원소를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아까 전에 항등원이 0이었기 때문에 5에다가 어떤 수를 더해서 0이 나오게끔 하는 수는 마이너스가 붙어진 마이너스 5겠죠. 그래서 여기서 5의 여건은 마이너스 5라고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간단한 예제들을 통해서 한번 그룹인지 아닌지 판단을 한번 해볼게요. 그룹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 노란색 박스 안에 들어있는 네 가지 조건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문제는 이렇게 되는데요. 아까 예시에서 더하기가 있는 Z에서의 연산을 해봤으니까 옆에 있는 실수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일단 실수는 저희가 중고등학교 때 많이 봤다시피 당연히 실수를 더하면 똑같이 실수 집합 안에 들어갈 거고 그리고 결합 법칙도 성립하겠죠.
그래서 3번과 4번만 확인을 해볼 겁니다. 실수에서의 항등원은 정수에서의 마찬가지로 0이 되겠죠. 자기 자신과 연산을 했을 때 자기 자신이 나올 수 있는 것은 0입니다. 그리고 실수 A에 대한 여건을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얘도 마이너스를 붙여지 마이너스 A가 여건이 되겠죠. 그러면 옆에 있는 0을 제외한 실수 집합에서 연산을 이번에는 더하기 말고 곱하기로 한번 줘볼게요. 그러면 이때는 항등원은 자기 자신과 무언가를 곱했을 때 자기 자신이 나올 수 있도록 하려면 1을 곱해줘야겠죠. 그래서 여기서 항등원은 1이 될 거고요. 그리고 여기 집합 안에 들어있는 A라는 원소를 생각했을 때 A라는 숫자와 무언가를 곱했을 때 항등원 1이 나오기 위해서는 여거는 A분의 1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 제가 여기서 0을 왜 제외한 줄 아시겠죠? 0분의 1은 저희가 정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0을 제외한 실수 집합을 생각한 겁니다. 두 번째는 더하기가 주어져 있을 때 Z2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Z2를 처음 보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2로 나눈 나머지입니다. 그래서 Z2는 0과 1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래서 짝수들이 Z2 안에서 1이 0이 되고 홀수는 나머지가 2로 나눈 나머지가 1이기 때문에 Z2 안에서 1의 역할을 합니다. 그럼 여기서 항등원과 여기서도 연산에 대해 닫혀 있고 결합법칙이 성립하는 건 당연하겠죠. 왜냐하면 더하기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도 항등원과 여건을 찾아볼 건데요. 짝수를에다 무언가를 더해서 짝수가 되려면 당연히 짝수를 더해줘야겠죠. 그래서 여기서의 항등원은 0이고 홀수도 사실 홀수에다가 무언가를 더해서 똑같이 홀수가 나오려면 짝수를 더해줘야 하기 때문에 항등원은 0입니다. 그리고 먼저 0에 대한 여건을 찾아보면 짝수에다가 무언가를 더해서 어, 짝수의 여건 같은 경우는 짝수여야지 항등원 0이 나오고요. 홀수 같은 경우 1에다가 똑같이 홀수를 더해줘야지 나머지 2로 나눴을 때 나머지 0인 항등원이 나오기 때문에 1의 여건은 1, 0의 여건은 0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위에서 1번 예제에 더하기가 정의되어 있는 Z에서는 그룹이었는데요. 곱하기가 정의되어 있을 때는 그룹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룹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Z 안에 있는 2라는 원소를 생각해보면 2의 여건은 2분의 1이어야 하는데 2분의 1은 정수 집합에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이 집합은 그룹이라 할 수 없습니다. 한 가지 그룹의 더 개념을 더 소개하자면 그룹의 종류에 아벨리안 그룹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는 연산 순서를 바꿔도 항상 값이 같게 나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 예제와 같이 5 더하기 3이나 3 더하기 5랑 같은 경우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아벨리안이 아닌 그룹이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대표적인 예시로 함수 합성이 있겠죠. 함수 F랑 G가 있을 때 F 합성 G랑 G 합성 F가 같다는 보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아벨리안 그룹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그룹이랑 텐셔 개념을 이용해서 댄이라는 사람이 각이랑 길이만을 이용해서 다면체 변하지 않는 불변량을 알아내게 되는데요. 저희는 이걸 댄 인베리언트라고 부릅니다. 이거를 직접 계산을 하진 않을 거고요. 계산한 결과를 한번 볼게요. 우선 아까 전에 저희가 하려고 했던 게 부피가 같은 두 다면체는 가위합동인가를 보이고 싶었잖아요. 여기서 댄이라는 사람이 이것도 증명을 했어요. 가위합동이라면 부피와 댄 인베리언트 같아야 한다는 정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정삼, 둘 다 부피가 1이라 했을 때 정사면체 T랑 정육면체 C가 있어요. 그러면 이때 아까 전에 댄 인베리언트를 계산을 해보면 이 두 값이 다르게 나옵니다. 이거는 여기서 계산하기가 좀 애매해서 계산을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갈게요. 알아서 부피가 1인 정유면체 C랑 정사면체 T는 가위 합동일 수가 없다는 것을 밝힐 수 있습니다. 따라서 2차원에서는 넓이가 같은 두 사각형은 가위 합동이지만 3차원에서는 부피가 같다고 해서 가위 합동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2차원과는 달리 비슷한 문제이지만 대수적 개념을 이용해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좀 빨리 끝난 것 같긴 한데 제가 준비한 발표 여기까지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실까요? 질문 없으면 여기까지 하고 이제 뒤풀이 장소. 어, 뒤풀이는 꾸이꾸이로 가는 걸로 하고 이제 하실 분들 남아 네. 저 그 하나 명스펠 얘기하려는 거 아니었어?